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7강 시간으로서 8. 부동산 투자회사법 9.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나오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자금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으면 자,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뭘 받는다? 주식을 발행하죠. 예, 주식을 발행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요 받은 자금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렇죠. 부동산이나 뭐 유가증권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 뭐 이런 데 해서 자금을 회수가 되면 주식 배당금을 통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액 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기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회사형 투자신탁이죠. 그 뮤추얼 펀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회사, 임대나 개발, 부동산 회사와 금융기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부동산 회사의 의의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류를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세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관리.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회사는 뜻이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는 위탁관리. 자, 위탁한다는 얘기죠. 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군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니까 직접 투자 그리고 운영을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예, 자기들이 안 하고 위탁을 해버려요. 그 자산관리 회사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영을 역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이 둘은 주로 위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투자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로서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방법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물 투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오죠. 현물 투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 투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다음, 설립할 때의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설립자본금입니다. 설립자본금이 5억 원 이상입니다. 자,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이니까 6억 원, 7억 원, 10억 원, 100억 원 다 되는 거예요. 5억 원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약간 낮죠. 3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원. 자, 3억 원 이상. 자, 이번엔 최저 자본금입니다. 이건 처음에 설립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의 자본금을 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언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자,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설립을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자, 6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됩니다. 얼마 이상?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70억 원입니다. 70억 원. 70억 원 이상. 자, 이게 바로 우리 뭐라고 한다? 최저 자본금이에요. 최저 자본금. 그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가 되느냐? 자, 요것은 역시 6개월이 지난 후 똑같습니다. 기간은 최저 자본금 얼마? 50억 원 이상입니다. 50억 원. 50억 원 이상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그리고 최저 자본금 7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그 주식 관련해서 첫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익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 100분의 30 이상을 어디에 제공한다? 일반 청약에 제공을 합니다. 일반 청약에 제공하고,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주 1인의 주식이 100분의 30 초과 소유 금지입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1인, 주주 1인이 그 전체 주식의 30%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100분의 30이니까.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주 1인의 주식이 100분의 40 초과 소유 금지, 즉 40% 이상 초과하는 거, 초과 금지입니다. 초과 금지가 4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으로 39%.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주주 1인의 30% 초과 금지, 뭐 40% 초과 금지, 이 규정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30% 이상 초과해서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입니다. 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제가 실수했네요. 또한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회사 역시 30% 초과금지나 40% 초과금지의 규정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즉 초과해서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엔 현물출자에 대해서. 자, 현물출자. 설립을 할 때는 현물출자에 의해서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 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 자본금, 보통 6개월 이내인데 그 이전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5개월에도 가질 수 있고, 자, 요 기간 동안,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자,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발행할 수 없다는 거. 단 회사 설립 후의 현물 출자는, 자, 이제 최저 자본금 이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를 얘기합니다. 갖춘 이후에, 자, 이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뭐뭐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부동산. 자, 부동산 현물 출자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 현물 출자는 결국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 해라, 이 얘기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자,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자, 세 번째는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자, 신탁과 관련된 거죠. 네 번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5번째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즉 대토보상권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권.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그 현물출자를 할 수 있고요. 그 상견요 부동산, 그리고 권리, 그리고 신탁재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4가지에 대한 것은, 이런 거에 대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현물출자 부동산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거는 감정평가업자들이,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그 감정평가를 하고요. 요 2번, 요 대토보상권입니다. 대토보상권. 이 대토보상권의 재산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건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자, 다음 그 부동산 처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부동산 처분 제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요.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을 바로 못하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 있는 주택은 1년. 자, 국내에 있는 주택은 1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역시 1년. 자, 국내에 있는 주택도 1년,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 역시 1년 이내 처분이 금지됩니다. 처분할 수 있고요. 1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따로 연수가 나와 있지는 않고 정관입니다. 정관. 부동산 투자회사의 정관. 그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이 금지된다. 즉, 정관에서 정한 기간 넘어서 처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즉,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 어떤 식으로 자산이 구성되나. 첫째,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 100분의 80% 이상이죠. 80 이상을 부동산.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 그리고 현금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현금. 다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꼭 100분의 80 이상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자, 100분의 70 이상은 뭘로 해야 된다? 그렇죠.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100분의 70 이상. 그래서 이때 부동산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즉,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100분의 70 이상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100분의 60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익을 배당을 해야죠. 배당. 주식회사니까 이익을 배당을 합니다. 어떤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나왔을 때 이익을 배당을 하는데,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0 배당 한도가 있습니다. 그 배당 한도에 100분의 20, 100분의 90. 90% 이상을 누구에게?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합니다. 금전. 돈으로 주라는 얘기죠. 금전으로 배당을 하고, 거래 제한 규정이 있죠. 주식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 관계자와 거래가 금지됩니다.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사람은 배당 받습니다. 그 사람도 배당 받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러한 사람하고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래를 하게 되면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금지하는 겁니다. 거래를 깨끗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장점은 일반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일반 주식보다는 높은 수익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다음은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신탁이란 말이 다 나와. 그러면 누가 맡겨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가 맡기는 거지. 부동산을 가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 있어 여기. 이해를 좀 쉽게. 먼저 머릿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야. 등기부에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자기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모자라. 이걸 전문적으로 이익을 내주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야. 자, 맡기는 이 사람을 위탁한다 해서 위탁자라고 그래. 위탁자. 자, 신탁받은 회사. 예를 들어 신탁회사라고 칩시다. 이 회사가 신탁회사야. 이 사람은 부탁을 받는 사람이야. 수탁자. 자, 이 부동산에 대한 걸 이 사람이 맡기는데 그냥 권리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등기부에 명백히 이름을 놓아요.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 거라는 게 증명이 돼.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면 이 신탁회사 거지. 그렇지만 신탁법에 의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함. 이렇게 아주 명문으로 등기부에 딱 규정이 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등기부에 그렇게 규정이 되니까. 나중에 그 계약에 의거해서 언젠가 돌려받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예, 형식적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그래. 그럼 나중에 양도소득세 배울 때 또 배웁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게 부동산 신탁이라는 걸 알고 부동산 신탁의 종류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부동산 신탁의 방식이 있어. 신탁 방식의 종류가 4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 부동산 관리 신탁이라고 있어요. 관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하는 걸 맡기는 거, 관리하는 거. 자, 두 번째 부동산, 앞에 부동산자 늘 있는 거야. 처분 신탁. 세 번째 부동산 담보 신탁. 자, 네 번째 부동산 개발 신탁. 앞에 이름만 조금씩 달라요. 이름만 달라. 근데 이름을 보면 대략 이해가 가. 아,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거야, 신탁에. 이건 2개로 나뉘어. 갑종 또는 을종. 갑종 관리 신탁, 을종 관리 신탁. 이거는 수탁자가 아까 신탁회사 뭐 이런 쪽을 얘기해요. 수탁자가 종합적으로 관리해.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내면 수익의 수수료로 수탁자가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는 다 위탁자에게 돌려줍니다. 을종 관리 신탁은 일종의 이름만, 명의만 넘겨주는 거야.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명의 신탁. 예전에 많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 신탁은 뭐다? 불법행위. 이거 해서 걸리면 징역을 살려니까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나누는 거야. 나누면 재산을 조금 내니까. 그래서 불법입니다. 자, 처분 역시 갑종과 을종이 있어. 갑종과 을종. 수탁자가 종합적으로 관리해. 맞아. 처분 역시 종합적으로 처분하는데 을종 처분은 뭐냐면 이 수탁자가 단순히 처분만 해. 그냥 처분. 판단 얘기죠. 파는 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맡긴 사람이 내 부동산 좀 팔아주셔. 구두로라도 하면,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의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리를 하는 거지. 쌍방 대리는 못했지만 일방 대리는 가능해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처분 신탁 할 수 있습니다. 자, 담보. 그 짝이 들어간 담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에서 신탁해갖고 대출 받는 거예요. 담보니까. 담보 그러면 대출이 떠올라야 돼. 저당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신탁회사에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개발 부동산 개발 신탁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개발 쪽에 가서 개발하고 관련된 거 유효 활용 방식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수탁자가 이제 맡은 사람이 개발, 분양, 임대를 해서 하는 건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자, 맡기는 소유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재산이 있으면 개발하는 개발업자, 개발 신탁 받는 수탁자에게 너는 요거 세워갖고 분양 임대가만 해. 나중에 내가 수수료 줄게. 일정 수수료. 재산이 있는 경우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내가 땅을 댈 테니까 너가 건물 짓는 돈을 대고 건물을 좀 줘라. 그래서 우리가 등가 반으로 나누든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해서 임대료나 이런 분양 수익을 나누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달리는데 개발 신탁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학교는 제 37강은 8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탁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